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혹시 거기에 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감이 말이죠.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영양 상담을 해오면서 감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어르신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감에 대한 진실,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과일입니다. 가을이 되면 시장에도, 마트에도, 동네 어디에나 감이 나옵니다. 주황빛 고운 색깔의 달콤한 맛,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과일이죠.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감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고 약을 드시게 되면서 체질이 달라지는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감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감을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은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순위를 매겨서 말씀드리는 3가지 주의사항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감의 좋은 점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감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숫자 1,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은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것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3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감과 단백질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라고 해서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72살 되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드시고 과일도 챙겨 드시고 산책도 빠짐없이 하시는 분이었죠. 그날도 아침에 요구르트 한 병을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 달콤한 홍시를 2개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되니까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구토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답니다. 오늘 뭘 드셨냐고요? 그때서야 요구르트와 홍시를 함께 드신 게 생각나셨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만나면 뭉쳐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위 속에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소화를 방해하고 심하면 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위험하냐면요. 나이가 들면 위장의 운동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뭉쳐도 위장이 힘차게 움직여서 소화를 시킬 수 있었지만 60 넘어가면 위장 근육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더 안 되고 이런 위석이 생길 위험도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을 드신 후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감을 드셨다면 점심때 생선이나 고기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후식으로 감을 드시고 바로 우유를 드신다든지 게를 드신 직후에 감을 디저트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탄닌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복에 감을 드시는 것도 위석이 생길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감을 드시기보다는 물을 1컵 드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신 후에 감을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탄닌 성분이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위석이 더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이 탄닌을 희석시켜주고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감 하나를 드셨다면 물을 최소한 한 컵 정도는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과 단백질 음식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감을 드실 때의 위험입니다. 감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이 움직이는 데도 필요하고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많은 음식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걸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살 남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는데 그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아직 투석까지는 안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막연하게 바나나 정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가을이 되니까 고향에서 감을 한 박스 보내주셨답니다. 어릴 적 고향 생각도 나고 달콤한 게 너무 좋아서 매일 서너 개씩 드셨대요. 일주일쯤 그렇게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서 누워 계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랍니다. 결국 응급실에 가셨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때서야 감을 매일 여러 개씩 드신 게 문제였다는 걸 아셨대요. 감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은 감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 투석을 받고 계신 분,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 혈압약 중에서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와 상담하신 후에 감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감을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닙니다.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감을 서너 개씩 먹는 건 과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루에 반 개나 한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감을 드신 날에는 칼륨이 많은 다른 과일, 예를 들어 바나나나 키위, 토마토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신장 기능이 조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말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감뿐만 아니라 칼륨이 많은 모든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깎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지만 칼륨 함량도 껍질에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 말린 감, 곶감은 칼륨이 더 농축되어 있어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감보다는 칼륨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맛있다고 해서 무심코 매일 많이 드시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나이니까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감을 드시기 전에 자기 신장 상태를 확인하시고 양을 조절하시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과 감의 관계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감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과일은 좋습니다. 하지만 감은 다른 과일과는 좀 다릅니다. 감은 당분 함량이 정말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홍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량이 밥 한 공기의 절반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당분은 우리 몸에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다른 섬유질이 많은 과일들은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지만 특히 홍시처럼 부드러운 감은 거의 당분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시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지 10년이 넘으셨고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도 조심하시고 밀가루 음식도 피하시고 단 것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아들이 고급 홍시를 한 박스 사다 드렸답니다. 효자 아들이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드셔야 할 것 같고 과일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후식으로 홍시를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맛있고 달콤해서 정말 행복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갈증이 평소보다 심하고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고 피곤함도 느끼셨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정기검진날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약도 잘 드시고 식사 조절도 하시는데 갑자기 혈당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제서야 홍시를 매일 드신 게 생각나서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게 문제라고 하시더랍니다. 홍시는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이라고요. 여러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 혈관이 손상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신경도 손상되고 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감을 드시면 이 안정성이 깨집니다. 아무리 약을 잘 드시고 관리를 잘해도 감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저녁에 감을 드시면 더 문제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혈당이 높게 시작되고 하루 종일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당뇨가 있으면 감을 절대 못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첫째, 양을 아주 작게 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감 반 개 정도, 그것도 가끔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홍시나 곶감보다는 단단한 생감이 낫습니다. 단단한 감에는 섬유질이 더 많아서 당분 흡수가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됩니다. 셋째,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그것도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신 후에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을 드신 후에 혈당을 꼭 재보시는 겁니다. 자가 혈당 측정기로 감을 먹기 전 혈당과 먹은 후 2시간 뒤 혈당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감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 하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약들은 혈당을 낮추는 약인데 만약 감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감을 안 드셨을 때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당뇨 교육을 받으신 간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종류인지, 감을 먹으면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지침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감 하나가 여러분의 몇 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이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의 달콤함보다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감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급상승 위험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 복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감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의 탄닌 성분이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은 직후에 바로 감을 드시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9살 여자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십니다. 평소에는 혈압이 잘 조절되는 편이었는데 어느 시기부터 혈압이 자꾸 올라가시더랍니다. 약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약을 드시고 바로 감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감의 탄닌이 약물 흡수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감 먹는 시간을 바꾸셨습니다. 약 먹고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감을 드시기로 하셨더니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감을 드실 때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약을 드신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감을 드시거나 아니면 감을 먼저 드시고 한참 후에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같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소화 관련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장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곶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곶감은 말린 과일이라서 수분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영양이 농축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소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곶감을 한꺼번에 여러 개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살 할아버지는 곶감을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에 5-6개씩 드셨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변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지시더랍니다.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보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장에 변이 꽉 차 있더랍니다. 관장을 하고 나서야 좀 나아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곶감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곶감의 식이섬유가 수분 없이 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셔야 합니다. 곶감 1개당 물 1컵 정도는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2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감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감을 한랭한 과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감을 많이 드시면 몸이 더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가우신 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감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거나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감보다는 조금 미지근해진 감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감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감, 떫은감, 홍시, 곶감, 반건시 등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단감은 떫은 맛이 없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감입니다. 탄닌 성분이 적기 때문에 위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당분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감은 씹는 맛이 있어서 천천히 먹게 되고 그래서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집니다. 떫은 감을 익혀서 만든 홍시는 정말 달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드러움 때문에 너무 빨리 먹게 되고 당분도 빠르게 흡수됩니다. 홍시 하나를 먹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홍시를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곶감은 말린 과일이라서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칼륨도 많고 당분도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곶감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감보다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건시는 반쯤 말린 감으로 생감과 곶감의 중간쯤 됩니다. 적당히 쫄깃하고 달콤하지만 역시 조심하셔야 할 점은 비슷합니다. 어떤 종류의 감을 드시든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동일합니다. 이제 감을 보관하고 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을 사셨으면 어떻게 보관하셔야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을까요? 단단한 생감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두면 떫은 맛이 생길 수 있으니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홍시는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홍시를 냉동실에 넣어두면 몇 달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 꺼내서 반쯤 녹여서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분은 많으니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곶감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얀 가루가 생기는데 이건 곰팡이가 아니라 당분이 결정화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생긴 곶감이 더 맛있고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을 드실 때는 껍질을 깎는 게 좋을까요? 안 깎는 게 좋을까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껍질에 칼륨도 많고 농약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잘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껍질이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깎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 껍질은 질기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으시고 특히 꼭지 부분을 잘 씻으셔야 합니다. 꼭지 부분에 흙이나 불순물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조금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시면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 특히 해산물이나 유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최소 2-3시간 정도는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뭘까요? 차라리 감을 드실 때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보다는 단독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는 거죠. 꼭 뭔가와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물이나 따뜻한 차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따뜻한 차는 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녹차나 보이차, 국화차 같은 차를 감과 함께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감의 떫은 맛을 중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다만 차에도 탄닌이 들어있으니 너무 진하게 우린 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을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다른 채소들과 함께 먹게 되어서 혈당이 조금 더 천천히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감을 얇게 썰어서 조금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을 말려서 차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잎차는 예로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감 자체를 차로 만들어 먹으면 당분은 여전히 들어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감을 먹고 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먼저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구토를 하신다면 위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집에서 소화제를 드시거나 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위석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감을 먹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찬다면 칼륨 수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감을 먹고 나서 갈증이 심하게 나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심하게 피곤하다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혈당을 재보시고 만약 정말 높다면 병원에 연락하셔서 지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의로 약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배가 더부룩한 정도라면 따뜻한 물을 마시시고 편안히 쉬시면 대부분 나아집니다.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되면 역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제 감 먹는 것을 줄이거나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건강 때문에 줄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서서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개씩 드시던 걸 2개로, 다시 1개로 이렇게 천천히 줄여가시는 겁니다. 둘째, 감을 드시는 횟수를 줄이시는 겁니다. 매일 드시던 걸 이틀에 1번,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줄여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날이나 정말 먹고 싶을 때만 드시는 거죠. 셋째, 감의 크기를 줄이시는 겁니다. 큰 감 대신 작은 감을 선택하시거나 반쪽만 드시는 겁니다. 양이 줄어도 맛은 여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는 겁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감보다 당분이 적고 칼륨도 적습니다. 물론 이것도 적당히 드셔야 하지만 감보다는 안전합니다. 키위나 오렌지 같은 과일도 좋습니다. 다양한 과일을 번갈아 드시면서 균형을 맞추시는 겁니다. 다섯째, 감맛을 내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감향이 나는 차를 드신다든지 감을 아주 조금만 넣은 요리를 즐기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당뇨가 있는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 혈압은 어떤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당뇨나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1년에 1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단을 조절하시고 약도 조절하시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때는 평소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을 자주 드신다는 것도 말씀드리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감의 좋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사항만 말씀드렸는데 감이 나쁜 과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감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비타민 A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에는 비타민 C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감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을 드시면 변비 예방에 좋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역시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감의 항산화 성분들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감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자기 몸 상태를 알고 적절한 양을 지키고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먹으면 감은 훌륭한 과일입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건강한 분들의 경우 하루에 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과일을 번갈아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 더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 반 개를 넘기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것도 식사 후에 혈당을 재보면서 드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역시 감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자주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감을 드신 날에는 다른 칼륨이 많은 과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단한 생감보다는 부드러운 홍시가 소화하기 더 쉬울 수 있지만 당분이 많으니 양은 더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을 드실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마시세요. 최소한 한 컵, 가능하면 2컵 정도 천천히 마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소화도 돕고 위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을 사실 때는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나 작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큰 감 한 개보다는 작은 감 한 개가 드시기에 적당합니다. 감을 보관하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먹을 양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많이 있으면 자꾸 손이 가게 되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나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다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시면 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을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지금 먹어야 하나? 오늘 이미 한 개 먹지 않았나? 오늘 혈당이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겁니다. 음식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감을 몇 개 먹었는지, 먹고 나서 몸 상태는 어땠는지 간단히 적어두시면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패턴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은 좋은 과일이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급상승 위험 때문에 양을 아주 제한하시고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역시 양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위석이 생길 수 있으니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약을 드시는 시간과 감을 먹는 시간을 분리하시고 소화 기능을 고려해서 양을 조절하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냉장고에 있는 감을 확인하세요. 몇 개나 있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자기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당뇨가 있는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르신다면 다음 병원 방문 때 꼭 물어보세요.
셋째, 오늘부터 감을 먹을 때는 양을 정확히 정해서 드세요. 한 개를 다 먹을지, 반 개를 먹을지 미리 정하시고 지키세요. 넷째, 감을 먹은 시간과 양을 기록하세요. 간단히 메모만 해두셔도 됩니다. 일주일 후에 되돌아보세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물을 자주 드세요. 여섯째, 정기검진 날짜를 확인하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그날 꼭 가세요. 일곱째, 다른 과일도 찾아보세요. 감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과일을 맛보세요. 새로운 과일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덟째, 가족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같이 계속 558 사시는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시고 멀리 사시는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습니다. 아홉째, 감을 먹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말 지금 먹어야 하는지, 오늘 이미 먹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열째,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한 번 보는 것보다 두세 번 보시면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하게 감을 드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보람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감 하나를 덜 먹는 것,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도 맛있게 드시되 현명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